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부터 저희 채널은 윤창희의 생존 경제란 이름으로 다시 출범합니다. 자, 이름에 걸맞게 진짜 필요하고 알찬 정보와 지식을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번에 막 도입된 정말 따끈따끈한 좋은 제도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자, 세금 하면 다 거부감이 있습니다. 다 세금 내기 싫죠. 그런데 특히 이런 세금 중에서 가장 큰 거부감이 드는 게 바로 보유세입니다. 재산세와 종부세. 자, 양도세나 소득세는 그래도 번 돈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고요. 그리고 뭐 부가세 같은 건 그래도 이 거래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내게 됩니다. 그리고 이건 내는지도 잘 모르고 내고 계시죠. 하지만 이게 정말 좀 거부감이 드는 게 바로 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재산세가 되겠습니다. 자, 하지만 뭐 재산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. 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이 당장 재산세를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제도가 바로 이번에 도입이 됐습니다. 자, 주택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라는 건데요. 바로 지난달에 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. 자, 우선 재산세는 이렇게 내죠. 6월 1일 공부상 기준으로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옵니다. 그래서 토지는 9월 달에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요. 이 건물,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절반은 7월 달에 내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재산세 내는 것도 부담이 적지 않은데 이거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. 지난해 이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는 시작이 됐는데요.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 재산세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납부 유예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. 자, 중요한 건 조건입니다. 조건을 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1세대 1주택자만 됩니다. 당연하겠죠. 자, 그런데 이게 일단 1세대 1주택자로 납부 유예를 받아놓고 추후에 몇 년 있다가 집을 하나 더 사서 다주택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? 이렇게 물으실 텐데 안 됩니다. 자, 다주택자가 되면 그때는 납부 유예가 취소가 되고요. 납부 유예해줬던, 미뤄줬던 세금을 전액 다 세금과 이자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내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만약에 다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 제도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조건은 일단 만 60세가 넘으면 가능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. 아, 만 60세 안 되면 안 되는 거냐? 됩니다. 주택을 만 5년 이상 그 집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역시 주택재산세도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. 자, 이 5년 조건 때문에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제도 혜택을 보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세금 체납은 없어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. 직전 과세 기간에 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고 엔드입니다.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면 이 주택재산세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. 자, 이게 마지막 조건인데요. 여기에서는 약간의 논란도 예상이 됩니다. 재산세가 100만 원이 넘어야 주택재산세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. 재산세가 뭐 80만 원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유예가 안 되고 바로 내셔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 재산세율로 따져보면 재산세 100만 원이 초과하려고 그러면 시세가 한 7억 원이 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 대목에서 좀 비판적인 댓글도 예상이 됩니다. 그럼 시세가 뭐 5억, 6억 되는 사람은 유예 안 해주고 7억이 넘는 한마디로 부자들만 납부 유예를 해주는 거냐라는 그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닐 것 같아요. 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세금을 유예해 주는 게 행정력 측면이나 이런 것들 형평성 측면에서 과연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기준을 재산세 100만 원 초과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세금을 언제까지 유예해 주느냐? 그렇습니다. 해당 부동산 처분 때까지 연기를 해줍니다. 그래서 그 아파트라고 하면요, 그 아파트 팔 때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나는 팔 계획이 없는데 그럼 영원히 안 내도 되느냐? 그건 아니고요. 그 집을 팔거나 언젠가 그 집이 상속되거나 증여될 것입니다. 그때까지 재산세를 납부를 유예해드립니다. 자, 그래서 만약 그 집을 뭐 자식이 상속 증여 받는다고 하면요, 그 자식이 그 재산세 납부 의무까지 아마 함께 짊어지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. 이렇게 납부 유예해주는 대신에 이자는 붙습니다. 이자는 현재 기준으로 2.9%가 적용이 돼서 납부 시점에서 그 이자를 정확히 계산해서 이자까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2.9%가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. 그런 경우에는 조건이 맞는다 그러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자,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. 이 주택재산세 납부 유예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.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. 언제 신청하냐면요, 이게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납부 기한에 3개월 전까지 신청을 해야 제도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건이 맞는지를 봐서
허가 여부를 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때 허가를 해줄 때 반드시 담보는 제공을 해야 됩니다. 납세 담보라고 하죠. 이분이 세금을 안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, 즉 본인의 부동산 같은 걸 납세 담보로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. 대개 아마 그 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자, 따라서 그 집에 대해서 담보를 잡아놓고 아마 그 집을 팔 때 이 재산세도 납부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아무쪼록 이 퍽퍽한 가게 살림에 이 재산세 납부도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집을 팔 때까지 재산세를 납부를 유예해주는 그런 제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. 그런데 5년 이상 집을 보유해야 되고요. 그리고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60세 이상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저희는 지금까지 이번에 도입된 이 주택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